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중국이 입국 규제 완화에 이어 국제 수입 박람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대내외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국제 모토쇼까지 개막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 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회사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국에 맞설 반도체 굴기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중국이 베이징 모터쇼를 열었습니다. 올해 첫 국제 모터쇼이자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40여일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 업계에서는 환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세계 경제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행사도 할 수 없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모터쇼는 전부 다 취소했거나 또 취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5대 자동차 쇼 모두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그동안에 좀 변방지대였던 중국 베이징 모터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리면서 세계 경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잠실 이 스타디움, 잠실 축구장에 약 한 30개 정도의 광활한 땅에다가 전 세계 자동차 업체를 초청해서 세계에서 딱 하나뿐인 지금 자동차 신차 발표회 겸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건 단순한 자동차 쇼를 문제를 떠나서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이제 중국은 코로나를 빠이빠이하고 이제 완전히 경제 정상 회복, 특히 외국과의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신호탄,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참여를 하잖아요. 중국 내에서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그 현대차는 현대 베이징 모터스라 해서 아예 중국의 현지 법인을 지금 설립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가격 단가도 맞지 않고 또 환율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또 중국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 현대와 기아차는 중국의 그 주류 메이저 공급원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진출이 좀 늦어서 특히 전기차 분야에 좀 늦어서 예. 다소의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빠른 그 속도로 따라잡고 있죠.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 출품된 제품의 네. 거의 30% 이상이 전기차 또는 신환경차로 지금 차여져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도매상이나 소매상 모두가 일정 % 이상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아예 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베이징 모터쇼는 바로 전기차 모터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도 전기차를 여러 제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짚어봤고요. 저희 주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조금 더 옥죄려는 건지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미중 무역 충돌, 경제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 반도체, 중국 반도체에서 제일 큰 SMIC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 주말부터
미국 상무부가 미국 전역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에 긴급 전령을 보내서 앞으로 SMIC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에 장비를 팔려면 반드시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전자업계 전체가 좀 휘청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현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화웨이라는 전자통신회사 또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SMIC라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계속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대만 회사가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아도 SMIC는 반도체 자체 생산 능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기술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국의 SMIC에 대한 제재는 아예 중국의 반도체 심장부를 때려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휘청인다라고 하신 이유가 아마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중국 내선 1위 업체고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봤을 때는 5위 업체. 사실 중국 정부가 조금 나서서 육성을 했던 기업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육성 정도가 아니고요. 예.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의 구군을 걸다시피 해서 지원을 한 회사예요. 세금도 대폭 깎아주고 또 정부의 지원금, 자원 공급도 엄청나게 해주고 또 SMIC가 제품을 만들어내면 정부가 앞장서서 사들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 SMIC는 원래 대만 회사였어요. 지금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대만에 가면 TSMC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죠. 네. 예, 대만 반도체 회사. 대만에서 상장 기업 중에 1등입니다.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는 TSMC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적인 비중 굉장히 크거든요. 그 회사의 원래 한 파트너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TSMC에 이제 실망해서 뻗어 나오면서 베이징으로 그러니까 북경으로 이민을 사실 월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만 사람이었지만은 베이징으로 넘어와서 이 베이징의 북경의 중국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고 현재 TSMC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죠. 한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의 양몽송이라는 사장님이 지금 바로 SMIC의 지금 CEO를 맡고 계세요. 이 양몽송이라는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네. 대만 사람이었는데 TSMC 사람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스카웃을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대만 TSMC에서 이 불법 스카웃이라서 국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 양몽송 씨를 다시 중국에서 스카웃해 갔어요. 아무튼 SMIC라는 회사는 한국, 중국, 대만 전 세계하고 연결돼 있는 이 반도체의 심장 중에 하나고 이번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 5위 업체인 SMIC의 물량을 어디가 가져갈 것이냐. 2위가 우리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뭐 반사이익을 좀 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IC의 생산 그리고 판매 구성비를 보면요.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게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국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SMIC가 반도체 장비가 없어서 팔지 못하게 되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허가 없이는 신제품을 생산을 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이 SMIC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헷갈리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또 정부의 정책적으로도 잘 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걸 운송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런 운송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마도 세계에서 백신 운송에 관한 세계 1등, 2등 갈 수 있을 거예요.
원체 항공사 크루들 이 종업원들의 승무원들의 실력도 앞서 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 지금 그 의약품을 전담으로 해서 보관, 운송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항공기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를 화물용으로 개조한 것도 대한항공이 네. 제일 먼저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한국 항공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현재 지금 그 국제항공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76억 인구가 한 번 정도의 코로나 백신을 다 맞기 위해서는 네. 747 보잉 747 만 대 정도를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보잉을 백신을 2번 맞아야 되는 약도 적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항공사가 다시 한번 이 전기를 잡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백신이 언제 나오느냐가 문제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은 3상 마지막 단계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대부분 백신을 기술적으로 개발한 곳은 미국이나 영국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대량 생산할 곳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SK케미칼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오모 계약을 다 체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전 세계로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기대는 하는데 과연 백신이 언제쯤 이 대량 생산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언제 개발되고 공급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요, 국적 항공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런 운송에 대한 속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백신이라는 약은 굉장히 민감한 약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를 탔다가 항공사를 갔다가 또 차를 타고 배를 싣고 이렇게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류와 여러 가지 중간에 그 공백 없이 잘 연결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특히 백신은 조금이라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우리 최근의 이 독감 백신에서 보듯이 이 겁이 나서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